비우 디렉토리도 비어 있는 디렉토리가 만들어집니다. 이게 이제 리소스 제너레이터와 스카보드 제너레이터의 차이죠. 스카보드 제너레이터는 정말 MVC의 패턴 해당되는 코드가 모두 다 생성이 되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모델 제너레이터를 이용해서 커맨드를 작성할 때 이 컬럼명에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이제 중괄호 안에 데이터형 모디파이를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싱글 또는 이제 더블 코테이션 마크 내에 컬럼명하고 모디파이를 삽입해서 표기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코테이션을 붙이지 않으면은 에러가 나더라고요. 코테이션 마크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중괄호 안에다가 모디파이를 이제 지정할 수 있다. 그런 설명입니다. 지정하면은 이와 같이 체인지 메소드의 add 컬럼에 앞에 오는 precision, precision은 이제 숫자 개수를 말하고요. 숫자 개수 중에서 소수점 이하는 두 자릿수다. 이런 식으로 지정이 되는 거죠. 세개 제너레이터를 사용해서 이제 생성된 마이그레이션 파일 내에서 create 테이블 메소드가 이제 사용되는데 create 메소드가 실행되면 실제로 테이블이 생성이 되는 거죠. 디폴트 상태에서 프라이머리 키 ID 컬럼이 생성되지만은 프라이머리 키 옵션에 다른 이름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이제 프라이머리 키가 필요 없는 경우도 있겠죠. 이때는 이제 ID false 옵션을 지정하면 되고요. 또 이제 options라는 해시에다가 액티브 레코드에서 지정할 수 없는 SQL 쿼리문에서 지정할 수 있는 그런 옵션들을 또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createable 메소드 블록 내에 인덱스 옵션을 추가해서 인덱싱 여부를 지정할 수 있는데요. 옵션 그 해시 내 특수 옵션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시, 인덱스 true 대신에 이 해시 키에다가 unique를 true로 지정하고 인덱스 이름을 커스텀 이름으로 바꿔서 지정할 수가 있죠. 생성되는 조인트 테이블 이름은 여기 규칙이 또 있습니다. 프로덕트 카테고리 테이블을 이용해서 조인 테이블을 만들 때 조인 테이블의 이름은 알파벳 순으로 배열이 됩니다. 그래서 카테고리스, 프로덕트 이런 식으로 이름이 되죠. 테이블 네임이라는 그 옵션을 지정하면은 카테고라이제이션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임의로 지정할 수가 있죠. 또 블록 내에서 인덱스 추가 메소드를 또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create join 테이블에서 프로덕트 카테고리 하면은 생성된 테이블에는 커멘트 처리되어 있습니다. 두 개다가 경우에 따라서는 각각의 포린 키에 대해서 인덱스를 또 지정할 수 있다는 걸 이제 보여주고 있고요. 이미 이제 생성되어 있는 테이블을 변경할 때는 change 테이블이라는 메소드를 사용합니다. 컬럼명 제거를 한다든지 데이터 타입을 스트링을 바꾼다든지 특정 컬럼에 대해서 인덱스를 추가한다든지 컬럼 이름을 다른 걸 바꾼다든지 이런 테이블을 변경하는 그런 거를 이제 change 테이블 메소드에서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컬럼에 대해서도 변경할 수 있죠. change 컬럼 메소드를 사용하면 컬럼의 데이터형을 변경할 수 있고 또 컬럼이 이제 null, true냐, false냐 하는 이런 식의 옵션을 또 변경할 수 있고 또 컬럼의 디폴트 값을 또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기억할 것은 change 컬럼 메소드는 이전 상태로 돌이킬 수 없다는 거죠. 따라서 별도의 reversible 메소드를 쓴다든지 복귀할 수 있는 리버팅 할 수 있는 메소드를 같이 작성해 줘야 된다. 기억을 해둬야 됩니다. 액티브 레코드는 이런 컬럼을 이제 생성 변경할 때 여러 가지 이제 옵션들을 지정할 수 있는데요. 그런 지정할 수 있는 그 옵션들을 우리가 컬럼 모디파이어 변경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커멘트라는 옵션을 지정하면은 각 컬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추구할 수 있고 이것이 이제 결국 나중에 마이그레이션 됐을 때 그 스키마.rb에 보면은 각 컬럼에 대한 설명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컬레이션, 문자의 컬레이션을 지정할 수 있고 디폴트 값, 그다음에 문자형 컬럼에 대해서 최대 문자 개수, 또 텍스트나 바이너리 정수 컬럼에 대해서는 최대 바이트 수 이런 거를 이제 리미트로 제한할 수 있고 늘 true냐 false냐 지정할 수 있고 precision 아까 보신 것처럼 precision scale 이런 것도 이제 지정할 수 있는 그런 옵션이 있습니다. 그 레퍼런스 참조기 추가하기인데 테이블에 참조기 컬럼을 추가하기 위한 마이그레이션 작성할 때는 add reference라는 메소드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references가 단수, add reference 단수라는 것을 주의해야 되고요. 커맨드 라인에서 데이터형을 사용했던 거 기억나시죠? references 복수를 씁니다. 그때는 또 reference 데이터형은 이제 belongs to하고 같은 용도로 사용합니다. 이와 같이 이제 add reference 메소드의 테이블명하고 참조할 모델명을 심볼로 지정하면은 여기 예로 든 것처럼 이제 롤 언더바 아이디 컬럼이 생성이 되고 동시에 이제 인덱스 파일도 생성이 됩니다. 인덱스 생성을 원치 않을 경우에는 인덱스 false 옵션을 추가하면 됩니다. 또 add reference 대신에 또 add belongs to 메소드를 사용할 수 있죠. 이것도 alias입니다. references의 alias가 belongs to인 것처럼 add reference에서 alias로 이제 add belongs to 메소드를 사용할 수 있다. polymorphic true 옵션을 이제 추가하면은 polymorphic association에 대한 두 개의 컬럼을 이제 추가해 주는데 여기서는 모델명이 태그블로 이제 해놨는데
이 태그able 언더바 타입하고 태그able 언더바 id라는 컬럼이 이제 생성이 되죠. 태그able 언더바 타입에는 폴리몰픽의 모델명들이 오고 태그able id는 모델에 대한 id 값이 이제 지정이 되죠. 애들 레퍼런스 메소드를 사용할 때는 포린 키가 자동으로 생성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foreign key true 옵션을 이제 추가해 줘야 되는데 커맨드 라인에서 foreign key를 추가하기 위한 마이그레이션 작성할 때 데이터형으로 references나 belongs to를 사용한다 말씀드렸는데 그때는 이제 add reference 메소드가 foreign key true 옵션으로 자동으로 추가됩니다. 테이블에서 레퍼런스를 제거하기 위한 메소드로서 remove 메소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foreign key와 index 옵션을 동시에 지정하는데 DB 롤백 시에 제대로 동작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이걸 지정하지 않으면 또 제대로 롤백이 되지 않죠. 여기서도 이제 레퍼런스가 복수가 아니라 단수라는 거, remove reference. foreign key는 이제 필수는 아니지만은 테이블 간의 이제 참조, 인티그리티 상태를 이제 보증하기 위해서 추가를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authors 테이블에 article.author underbar id와 연결되는 레코드가 이제 반드시 이제 있다 하는 걸 이제 보증하기 위해서 foreign key를 이제 추가해 주는 거죠. 그래서 foreign key로 지정하려는 컬럼은 이미 존재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건 추가로 지정하는 키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add foreign key에 처음에 오는 from table하고 from table에서 사용하는 그 foreign key의 이름은 to table 온 뒤에 오는 이 테이블 이름에서 단수에다가 언더바 아이디를 붙이는 그런 네이밍 규칙이 있습니다. 이 규칙으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다른 포린 키로 연결하려고 하면은 컬럼이라는 옵션을 추가합니다. 컬럼 옵션을 추가하고 컬럼명을 지정하면 됩니다. 이때 투 테이블의 프라이머리 키가 아이디가 아닌 경우에 옵션으로 또 추가할 수도 있죠. 여러 가지 또 추가 옵션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루비 온 레이스 API를 이제 참고하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remove foreign key 메소드를 사용해서 foreign key를 또 삭제할 수도 있죠. 투 테이블에서 유추하는 컬럼명과 다른 경우에는 아까처럼 컬럼 옵션을 추가해서 지정할 수 있다. 지금까지 이제 여러 가지 그 마이그레이션 메소드들이 있었는데 이 마이그레이션 메소드로 사용할 수 없는 SQL 쿼리문들을 작성해야 될 필요성이 또 있습니다. 이제 그때는 execute라는 메소드를 사용합니다. 이 execute 메소드는 모델명의 이제 커넥션 메소드를 이용해서 execute 명령을 실행합니다. 이 execute는 데이터베이스 연결을 해주는 겁니다. 이 모델에 커넥션 정보가 있기 때문에 어떤 모델도 똑같이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프로덕트 커넥션이 결국 데이터베이스 YML에 연결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의 어떤 테이블하고도 연결되기 때문에 그 데이터베이스에 연결된 다른 모델의 이름을 써도 된다는 거죠. user.connection.execute 해도 실행이 돼서 결과를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는 마이그레이션 메소드로 사용할 수 없는 쿼리문이 필요할 경우에는 커넥션에서 execute 메소드를 사용해서 쓸 수 있다. 여기에 쓰는 거는 그야말로 쿼리문이 되겠죠. 업데이트 쓸 수 있고 셀렉트 문도 쓸 수 있고 딜리트 문도 쓸 수 있고 다 쓸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체인지 메소드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제 롤백이 가능한 액션들이죠. 체인지 메소드를 쓸 때는 이게 롤백 가능한지 여부를 명확히 사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롤백 했을 때 롤백이 안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약간 이제 주의를 좀 하면 되겠다는 거죠. 컬럼을 제거할 때 롤백이 되지 않는 문제가 있는 게 체인지 테이블이라는데 리무브 컬럼도 데이터형이나 널 옵션, 뭐 디폴트 값 이런 것들을 지정하지 않으면은 오리지널 컬럼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을 리무브 컬럼에서 지정을 해줘야만 롤백 할 때, 에드 컬럼 할 때 컬럼명과 데이터형 그리고 기타 옵션들 이런 것들 알아야지 롤백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리무브 컬럼 할 때는 반드시 오리지널 데이터에 대한 옵션들을 여기다 추가해 줘야 된다. 그 내용을 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버서블 메소드를 쓰는 방법은 체인지 메소드 내에 리버서블이란 메소드에다가 두 블록을 넘겨줍니다. 두 블록의 블록 변수로서 임의로 이름을 정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이제 디렉션이란 그 단어를 썼어요. 디렉션, 업, 다운이라는 그 단어 자체에 대해서 디렉션이라는 단어를 연상을 시킨 거죠. 그 디렉션에다가 업하고 다운 메소드를 정의를 하는 거죠. 두 블록 안에다가. 마이그레이션 실행될 때 이렇게 실행되고 롤백이 될 때는 이런 식으로 SQL문을 실행한다. 그래서 리버서블에 대한 소개를 했고요. 체인지 메소드를 작성한다든지 업이나 다운 메소드를 작성해서 마이그레이션과 롤백 할 때 주의할 점은 다운 메소드를 작성할 때는 업 메소드에서 작업한 순서의 반대순으로 코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맨 처음에 체인지 메소드는